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춘입니다.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그 첫 번째 시간,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왜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과연 통일을 해야 될 것인지 라는 질문을 묻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일은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저희 세대로서는 사회 통합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놓을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숙제지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고요. 한민족끼리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우려와 걱정,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도부터 해마다 실시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국민들의 비율은 63.8%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통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의 비율은 15.1%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0년이 흐른 지금 2017년도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53.8%, 그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의 비율은 22.1%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통일인식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난 10년에 걸쳐서 약 10%가 감소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약 7%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반이다, 즉 통일이 되든 되지 않든 특별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통일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실시한 국민통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7.8%의 국민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46%에 달합니다. 즉,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가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살 수 있다면,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을 하여야 된다. 그리고 5번째로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민족의 하나됨을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2007년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0.7%였지만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40.3%로 약 10%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전쟁 위협 해소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2007년도에는 19.2%였지만 2017년에는 32.5%로 늘어났고요. 그 뒤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약 10%대로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민족적 의무를 강조하는 당위적 측면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고, 남북 간 전쟁 위협의 해소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하여 우리 국민 성인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는데요. 20대, 30대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북한을 또 도와주면서 그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정서가 적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는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한민족으로 되기 위한 화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통일 말고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선 뭐 사회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이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도 불안해지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다시 한민족이 되어서 더 단단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행착오면서도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일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우려와 달리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고등학생 10만 6천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63.4%,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5.8%입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게 한눈에도 쉽게 비교되시죠? 다른 통계에서 보여준 성인의 통일인식보다도 긍정적인 답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참 뿌듯하네요. 자, 그렇다면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인인 선생님들께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평화, 그리고 화합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단은 갈등을 가져오고 통일은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갈등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통일이라는 상황에서도 갈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단 상황에서의 갈등,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 대결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전쟁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극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분단 이후에 태어났고 지금 현재 분단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일상 속에서는 다양한 평화들을 누리고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과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일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과 평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의 갈등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같은 그러한 갈등 상황은 없어지겠지만 남북한 사이의 격차가 큰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 통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통일 한국에서 갈등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화를 저는 적극적인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남북한이 갈등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통일 평화의 단계인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은 어쩌면 분단 상황에서 느끼는 평화, 즉 분단 평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극적인 평화이죠. 그런데 이 소극적인 평화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통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화를 통일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평화가 이루어진 통일 한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단과 통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통일이 필요하지만 우려되고 걱정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분단 상황 속에서 또는 현재의 분단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통일을 희망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두 번째,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이에 사회 통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적극적인 평화를 꿈꾸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상황은 저는 다 의미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잠재적 현실입니다. 통일은 언제든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가치라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희망해야 될 것이며 추구해야 되지만 통일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찾아오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열심히 준비할 때 우리는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과거 세대에 대한 역사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은 많은 외세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침입을 다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제시대의 침략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요.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죽는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 죽는 것인데 어찌 죽음이 유감스럽겠는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요. 현재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동양의 평화는커녕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현재 세대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2060년에는 훨씬 큰 경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13년 1.4조 달러에서 2060년에는 5.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1인당 GDP도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하고요. 성장 동력을 의미하는 인구수도 단숨에 7천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한반도 통일로 얻는 경제적 순편익이 무려 1경 4,451조 원, 통일 비용으로 4,500조 원이 든다 해도 순편익이 비용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 의무, 민족적 의무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 논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통일 편익 계산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 논의는 개인에게 과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라는 차원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일에 적용해 본다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현재 세대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가 통일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공존 공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를 위한 통일이란 인권, 자유, 평화, 민주주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다양한 개념들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앞서서 논의한 과거 세대를 위한 역사적 의무, 현재 세대를 위한 현실적 필요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감정이나 희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잠재적 현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준비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입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